13번 예제 남측 인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의 지붕의 형태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마룻대를 기점으로 처마가 어떤 모양인지 이렇게 한번 따라 그려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남측에서 바라보는 지붕은 사각지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단면도에서 작업을 해두셨던, 복사를 해두셨던 그 도면 가지고 지붕을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 4짝짜리 방에 창문이 보이고 거실 창문도 보이고, 근데 사이즈가 거의 뭐 방과 거실의 사이즈가 거의 가로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 높이만 달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관문 벽과 벽 사이에 다 큰 창이 되어 있는데요. 네, 거기 창에서 오른쪽으로 치우쳐서는 일단 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단은 이제 3단인데 3단 높이가 470으로 되어 있고요. 현관 오른쪽은 이렇게 화단이 살짝 있어요. 처마의 끝라인하고 거의 맞닥뜨려져 있는 화단이기 때문에 470 방 높이를 기준으로 화단 높이를 정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고 나시면은 또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구조적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니까 왼쪽과 오른쪽에 딱히 없어요. 대신 여기에 0.5빌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말하자면 굴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고는 뭐 남측에서 바라다 봤을 때 보여지는 구조적인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면도로 가셔가지고요. 복사를, 도면 양식을 먼저 복사를 하시겠죠. 네, 카피하셔서 도면 양식을 선택을 하시고, 네, 오른쪽에 이렇게 복사를 해둘게요. 네, 동적 입력은 꼭 켜주시고, 네, 스케일 하셔서 객지 선택하시고, 왼쪽 기준점을 클릭, 네, 참조 들어가셔서 참조 길이 40일 때 엔터, 네, 색 길이를 5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중심선은 뭐 새로 그리셔도 되는데 복사를 해서 단면에 있는 거대로 그냥 중심선을 이용하도록 할게요. 네, 그런 다음 도면을 보고 나면 벽체 중심선 간격을 먼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4800, 5100, 1500. 네, 그래서 옵셋. 네,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4800. 네, 그리고 5100. 네, 그리고 1500. 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럼 전체적으로 약간 왼쪽에 쏠려 보이니까 네, 가운데쯤으로 옮겨놨고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 현재 도면층을 인면도로 바꾸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여지는 세로 처마를 그리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보여지는 방향의 세로 처마. 벽체 중심선에서 600 처마 나옴선, 요 선을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옵셋 하는데 도면층을 저는 원본이 아니라 현재로 바꾸고 네, 여기에서 왼편으로 일단 600, 여기서는 왼편으로 역시 600, 여기서는 오른편으로 600, 여기서도 오른편으로 600. 네, 그런 다음에 찾으셔야 되는 게 네, 마룻대 위치인 거죠. 네, 역시나 이것도 단면에서 네, 라인에서 몰탈선의 기점으로 찾으시면 되는데요. 왼쪽 처마에서부터 오른쪽 처마선까지 따시면 되고 왼쪽 마룻대 기준선은 지워버리시고 그런 다음에 자르기. 네, 그런 다음에 단면에서 그려두었던 요 가로 처마의 위치가 과연 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긴지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을 봤더니 단면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가운데 있는 거실 처마선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다. 그리고 왼쪽은 지우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봤더니 여기 중심선까지가 3900인 거고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이 가로처마는 600이기 때문에 4500만큼 마룻대에서부터 여기 가로처마까지가 4500인 거죠. 네, 그러면 옵셋해서 여기 중심선에서부터 4500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요. 네, 라인에서 네, 위치를 찾아주면 방 가로 처마가 되는 거죠. 왼쪽 지우고 네, 그런 다음에 이쪽 현관 쪽을 한번 찾아볼게요. 현관 쪽을 찾으려고 했더니 중심선까지가 2100이었고 내가 찾고자 하는 가로 처마는 600을 합하셔야 되니까
마룻대에서부터는 2700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옵셋. 네, 여기서부터 2700만큼 위치가 됐고 여기가 현관 처마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 네, 그리고 나면은 각각 찾으신 처마는 이 윗라인이었고요. 수직으로 보이기도 하고 처마 홈통이 보이기도 하는 그 높이. 네, 각각 옵셋 아래로 230, 역시 아래로 230, 역시 아래로 230.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시면 지붕 그리신 걸 기준으로 깔끔하게 선 정리를 해주시고요. 왠지 이쪽이 마룻대를 기점으로 짧은 쪽 처마다 보니까 이쪽 뒷처마가 일부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먼저 파악을 해보면 왼쪽은 벽이 또 안쪽으로 들어갔기도 하고 그리고 짧기도 합니다. 뒷처마가. 네,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서는 여기까지 중심선까지 기준으로 했더니 4,800이었어요. 4,800은 여기 거실 중심선까지가 역시 4,800이었어요. 그러면 뒤쳐마 보이는 이 간격은 이 앞에서 그렸던 이 가로 거실 처마하고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새로 찾으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따시면 되겠죠. 적당하게 떨어뜨리신 다음에 추적하기를 이용하셔서 그리시고 옵셋 아래로 230. 네, 길이가 좀 짧으니까 차라리 여러분들은 아래서부터 라인을 따고 위로 230 하셔도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은 단면도에서 GL선을 일단 찾으셔야 되죠. 무조건. 왜냐면 내가 단면도에서 지붕을 찾았는데 네, 그냥 그려버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나면은 이제 벽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걸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420의 벽 두께에서 벽지 중심선이 중간에 있어요. 결국 DI 하시면은 210만큼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210만큼의 간격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또 도면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면을 봤더니 네, 처마 쪽 방향하고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처마 나옴 쪽을 확인을 하시고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210. 네, 여기서 왼쪽으로 210. 네,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210. 여기서도 오른쪽으로 210. 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앞처마에서 지혜선까지 각각 벽선들을 덧그려 주시고 덧그리고 나면 기준이 됐던 중심선을 간격 띄우기 하셨던 210선들은 선택하고 네, 지우기 이렇게 딜리트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면 자르기를 벽을 기점으로 뒤처마 겹쳐졌거나 못 미쳤던 것들은 자르기나 연장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마감이 우리가 남측에서 보여지니까 거실이나 방마감선이 보여요. 그럼 결국 네, 테라스까지는 470이고 여기는 650인 거죠. 그러면 일단 마감선 옵셋해서 650을 준해주시고 여기서부터 2355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가 봤더니 계단 형태의 테라스인 거죠. 여기도 테라스가 있고 그리고 그 높이는 410이었어요. 처음에 첫 단을 우리는 150을 준했고 그 다음에 두 단을 다 160씩 준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테라스 높이는 470을 보고 네,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다 한번 끊어주고 같이 가도 상관없고 왜냐면 뭐 난간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라인을 해서 네, 470 하고 네, 가로선을 쭉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옵셋해서 아래로 160 또 한 번 더 160 그럼 나머지는 자동으로 150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조적벽이 있어요. 약간 200 정도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테라스 쪽에 단면을 그렸을 때 단면 캔틸레버를 그렸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그려야 되겠죠? 네, 라인에서 위로 220 그려주시고 그 다음 기둥을 그릴 건데요. 저는 여기서부터 안쪽으로 200이 가서 네, 이렇게 캔틸레버 밑라인까지 네, 역시 얘를 뭐 미로 하셔도 되고 다시 계단 제일 위에 470선에서 200 하고 네, 그 다음에 캔틸레버 밑선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창문을 대략의 위치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창문은 요 정도인데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치수를 재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보시고 또 이렇게 한번 대략 요 정도가 얼마일까? 이렇게 해볼게요. 뭐 3,000 정도를 주면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뭐 2,700 준하셔도 되는데 저는 3,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략 여기를 기점으로 가로가 3,000이고 컴마 아래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200 해봤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무난해요. 그래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도면을 보고 하시고 옵셋해서 여기서 30, 그 다음에 45 마기를 그려주시고 중간에 라인을 그려서 자르기. 이 부분 자르고 또 이 부분 자르고 여기도 자르기. 네, 그런 다음에 옵셋. 네, 오른쪽으로 45.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자르기. 네, 하시다가 잘못했잖아요. 유엔터.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제가 엔터 치고 나오기 전에 네, 언두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네, 라인에서 다시 중간을 잡고 옵셋 왼쪽으로 22.5 또 오른쪽으로 22.5 네, 가운데서는 지우고 네, 자르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를 밀어 네,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끝점 잡고 세로가 되는 두 번째 점 지점. 옆세우 쌓기도 그릴까요? 네, 아리시 하셔서 오른쪽으로 3,000을 했고요. 컴마 역시 마이너스 150. 네, 꺾인 모양을 그릴 거기 때문에 여기를 끝점으로 아래로 50. 네, 가로선을 쭉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린 표기도 하나를 그려주시고 네, 여기 여밈대 맞대어 있는 여민대 또는 겹쳐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밀어 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유리 표기를 적당한 각도를 해주셔서 유리 표기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객체들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해칭선으로 그리고는 유리 표기는 복사 띄엄띄엄 해서 직경 모드를 이용하셔서 나란하게 그리고 열린 표기도 네, 이쪽에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네, 그러면 가로가 거의 동일한 사이즈로 보이니까요. 저는 아마도 가운데 있으려니 하고 가운데쯤으로 옮겨놔 볼게요. 옆세우 쌓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고요. 네, 스트레치 해서 여기를 늘려줄 건데요. 네, 여기 끝점을 잡고 네, 아래로 쭉 어디까지 거실이나 방 마감선까지 그리고 난간이 사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리 표기라든가 뭐 열린 표기 이거는 보기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현관문을 그릴 거예요. 네, 현관문을 그리려고 하니까 여기 벽선과 벽선까지를 꽉 채우고 있네요. 네, 그러면 중심선에서부터도 왼쪽으로 210만큼 기준 잡기가 편하니까 일단 잡아두고요. REC 하셔서 일단 또는 DI를 일단 해봐도 상관없어요. 네, DI 여기를 1080이네요. 그러면 뭐 작으니까 일단 왼쪽 편으로 마이너스 900만, 2100으로 네,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역시 REC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위치를 잡아주세요. 이 선은 없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문 사이에 걸쳐있는 벽마감선은 네, 자르게 해버리시고요. 그런 다음에 틀 45, 네, 여기도 안쪽으로 45, 그 다음에 일단 여기도 45, 그 다음에 120. 그 다음에 현관문은 밑을 없는 걸로 하시면요. 그립점 잡고 포인트 네, 위치 이동 해주시면 되고 손잡이는 지금 왼쪽 편에 있어요. 그래서 중간막이 그려주셔도 되고 손잡이는 전체적으로 문의 중간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리고 나면 여기를 특성창을 열어서 객체를 선택을 하고 중심 도면층 네, 그런 다음에 축척은 0.4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요거 0.4 수정하다 보니 네, 여기에 지금 성토 다짐을 표현을 안 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 표현까지 설명을 드리면 네, 이렇게 X자로 늘 해보셨긴 하지만 네, 그리고 나면 매칭, 특성 일치를 네, 여기에 있는 이미 축척이 적용됐던 걸로 매칭해 버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혹시 뭐 인면도를 작업하다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단면도를 추가로 하시고 또 반대적으로도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환환이 있었어요. 네, 근데 환환의 폭이 여기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처마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처마 끝라인하고 거의 맞아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냥 맞춰버릴게요. 네, 하고 높이는 이렇게 650을 같이 봐주셔도 되고요. 조금 더 높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첫 단은 엽새옷 쌓기 100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세로에 대한 해칭 이런 것들 표현해 주시고 이 큰 나무 그리실 때 몇 개 잎사귀만 복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아를 또 그리시면 되겠네요. 라인에서 중간에 위치를 잡고 중심선을 잠깐 끄고 싶으시면 네, 끄기 툴을 이용하셔서 중심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자르기. 네, 트림 자르기를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모서리 끝을 일단 결합을 일단 할 거예요. 옵셋해서 막세기와 60을 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삼각지붕에서 보여지는 그 높이 160 네, 라인으로 그려주시고 자르기 네, 그리고 나면은 결합했던 선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X 분해를 시켜주시고 옵셋해서 왼편으로 270 시멘트 기아 30 다시 한번 270 간격 띄우기 30 네, 그런 다음에 여기도 좀 자르기를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면 막세기와 바로 뒤에는 용머리. 높이는 300으로, 두께는 30으로 주시고 막세기와와 지금 암티아가 겹쳐지는 부분은 어차피 용머리이기 때문에 네, 선을 자르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암키아 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네, 옵셋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자르기 하고 네, 옵셋해서 네, 밑으로 20 20에서 3켜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퀘어를 그리기 위해서 기준 잡아 주시고 높이는 70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30만큼 한번 주세요. 역시 폭은 30으로 주시고 네, 이 선은 지운 다음에 라인으로 70 객체선을 한번 끊었던 선을 기점으로 거기를 끝점으로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네, 그러고 나면 경로 배열로 네, 지금 시멘트 기와하고 스키아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암키아 선을 기점으로 네, 경로 배열하시고 사이 간격은 300 하시고 엔터 네, 그리고 형태가 내가 생각했던 값대로 잘 됐다 라고 하실 때는 배열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세요. 일단 요 선은 필요가 없겠네요. 가운데 거의 얘는 딱 맞아 떨어질 것 같네요. 익스텐드 해서 연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밀어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일단 요것도 필요 없고 하나 정도는 또 필요 없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빼버리셔도 되고 그래서 중간이라고 되는 기준선을 기점으로 세로축이 되는 두 번째 점지점 엔터 요 선은 필요가 없겠고요. 그럼 어떤 부분은 또 잘라야 되고 어떤 부분은 또 연장을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자르기 먼저 자르기를 할게요. 저는 여기를 기점으로 자르기를 했고 여기가 또 자르기가 2021은 가능해요. 지우기도 가능하지만 그리고 여기는 연장을 해야 되니까 Shift 키 눌러서 연장 해주시고 가운데쯤에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객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장을 하시고 여기 선택할 때 이 부분이 살짝 빠졌나 봐요. 그래서 라인으로 그려주시면 지붕은 끝났고요. 그다음 이쪽에 보면은 네, 우리 도면상에 보면은 굴뚝이 있었어요. 약간 벽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한 뭐 600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요 정도 들어와서 높이는 너무 높지 않게 가로폭은 한 600 정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다음에 네, 닫아 주셔야 되죠. 뚜껑을 만들어 주시고 연기구멍 뚫어 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홈통 네, 깔때기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별도의 깔때기는 따로 그리지 않으니까 수직으로 쭉 폭은 90으로 이렇게 선홈통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거리새도 그려주시는데 간격은 20으로 한 3개 정도 네, 많이 높은 경우에는 뭐 4개도 필요하겠지만요. 대략 900이나 1000 정도 기준으로 작업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REC 네, 낙수바지는 200에 200으로 준해주시고요.
적당하게 잡고 200,200으로 준해주시고 네, 기울어지게 할 거다, 표현할 거다 그러면 라인을 그려주세요. 네, 약간 왼쪽으로 쏠려 보이니 네, 가운데 쯤으로 옮겨주시고 좀 많이 떨어져 있으면 스트레치 하셔서 살짝 늘려주셔도 상관없고요. 거의 조금 떨어뜨려도 상관없기 때문에요. 네, 그거는 여러분들이 적정하게 만드시면 되세요. 네, 그런 다음에 우리 이쪽에다가 잘려지는 부위, 네, 대략 한 요 정도였어요. 우리가 여기에 깔때기나 선홈통을 잘 그렸는지 그걸 판단해서 위치를 잡으시면 되는데 딱히 우리 깔때기나 선홈통은 그리진 않고 천마홈통만 그려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또 얘가 조건상 맞춰져야 되면 여기는 일단 갖다 붙이고요. 얘도 시점상 여기에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단면에서 시점이 이쪽을 향해 보기 때문에 네, 깔때기나 선홈통이 없는 구조로 보이는 거죠. 일단 저는 여기를 캔틸레버를 기점으로 자르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차마 홈통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된 선홈통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어차피 낙수바지는 현관 쪽 계단하고 맞물린 점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계단 앞쪽이라든가 선홈통 뒤쪽으로 마감이라는 건 동일하게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는 Shift 키 눌러서 연장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계단하고 겹쳐있는 이런 낙수바지는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현관이나 테라스는 기존 하수관과 바로 연결 지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닥뜨려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거리세가 너무 떨어져 있더라 라고 하시면은 약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모양이 만들어졌고 했다라면 GL선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에 도면층을 켜두시고 네, 그런 다음에 P-Edit 해서 네, GL선을 선택을 하고 선폭을 40이나 50 정도로 주신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죠. 대략 마감 글씨 써주시고 스케일 써주시는 거는 매번 제가 반복적으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빼먹지 않고 잘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몇 가지씩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더 이상 중심선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게 없다라고 하시면 네, 이렇게 지우고 저장을 하시는 게 필요하세요. 그리고 인면에서는 항상 조경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여기 한번 몇 가지만 해칭 작업을 하는 걸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해칭해서 일단 여기 옆세워 쌓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정의로 가시면 되고 가로가 아니라 각도를 90으로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은 60 엔터. 네, 그런 다음에 옆세워 쌓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있죠. 그럼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하고 굴뚝은 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 걸로 넣을 거냐면 일단 여기도 가로 해칭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은 같이 미리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세로가 아니라 가로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는 게 이제 여기는 이제 굴뚝 모양을 살짝 줄 거예요. 그래서 H 엔터 해서 들어가서 이 영역과 여기 굴뚝에 해칭을 좀 넣을 건데요. 가로줄로 넣으셔도 상관없지만 여기에 패턴에서 보시면 첫 번째 벽돌 모양이 있어요. 네, 요거를 선택을 하시되 한 0.4 네, 요 정도 일단 작성을 해주시면 굴뚝 모양을 잘 보이거든요. 그리고 0.4 정도가 대략 한 우리가 그렸던 60간격하고 좀 비슷비슷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역시 해칭으로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해주는 부분은 여기 수성 페인트 마감에 대한 표기를 할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전에 사용했던 그 패턴이 그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위도 벽돌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여기에 보면은 AR 네, 샌드로 가시되 이 샌드가 너무 오밀조밀합니다. 0.4 그래서 8이나 10 이렇게 가셔도 되고요. 그 대신 이제 특성에서 보시면은 이게 점이다 보니까 잘 크게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잘 표현을 했는데
뭐 표현상 하기 위해서 표현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인문치 도면층이나 해칭이 아닌 도면층을 바꿔서 해주시면 되고요. 나무 그리는 것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 조금 가는 도면층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선긋기가. 그래서 한 0.1, 집은 0.3이고 나무는 0.2 두께. 이런 차원에서 도면층을 초록으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홀을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잎사귀를 그렸어요. 네, 그리고 나면은 원형 배열로 작업을 하죠. 약간 띄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요. 개수를 조금 더 늘려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8개 정도를 하시고, 그리고 약간 얘를 복사를 하실 때 좀 다양한 각도로 좀 복사를 해주시면 되세요. 몇 개를 가지고서 복사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2~3번 정도 반복적으로 하되 잎사귀를 좀 다른 각도로 이렇게 해주셔서 약간 뭐랄까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살짝 좀 주면은 좀 더 표현도 훨씬 나무처럼 보이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빨리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각도가 다른 나무 방향 선택을 하셔서 대신 듬성듬성 듬성듬성 하셔서 줄기도 아크 이렇게 호로 역시 호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 잔디도 좀 깔아주시면 역시 호로 그 다음에 북사 들쑥날쑥 조금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밀어 세로로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다음에 이 나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나무가 지금 현재 객체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블럭으로 현재 작업할 때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블럭으로 변한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객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미리 보기가 되어 있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무가 하나의 객체로 바뀐 거죠. 다수의 여러 개의 객체 수가 하나로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이게 집에 비해서 너무 크거나 작으면 스케일로 조정을 하시면 되세요. 약간만 키워볼게요. 그럼 어느 정도 키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위치가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이왕 그렸을 때 크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적당하게 집의 비율을 보시고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블럭으로 하기 전에 여기 잎사귀 몇 개를 복사를 해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대충 여러분들은 미리 여기 화단이 있었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충 저는 얘를 원형 배열로 또 할 건데요. 좀 떨어뜨려서 이렇게 할 거고 대략 한 3개 정도, 4개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4개 정도 하고 한 180 정도만 해볼까요? 반만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무브 얘는 뭐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몇 개의 나무 이파리를 복사하셔서 또는 뭐 미러를 하셔서 모양을 좀 자유스럽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미러 지우지 않을 거죠. 이렇게 하셔서 몇 개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항상 단면은 40분의 1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인면도는 50분의 1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것도 늘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렵진 않은데 또 하다 보면 또 놓치는 부분일 수 있고 하지만 도면에서는 스케일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놓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도면을 검토하고 완성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